일본이 최근 총리가 사임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이 미친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도와달라는 요청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외국인들도 일본이 곧 멸망하려나 보다라며 혀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3명의 주자가 모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외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 관계 해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산케이 신문은 12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등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언한 3명이 모두 헌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나 자위대 명기 등 자민당이 앞서 제시한 4가지 개헌 항목을 임기 중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손에 의한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고노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는 개헌에 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개헌을 호소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셋 중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개헌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의회 내 개헌 찬성 세력이 충족됐던 아베 신조 정권 시절에도 개헌에 나서지 못했던 점도 개헌 전망을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산케이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거치며 일본이 감염 확산에도 도시 봉쇄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이 허점으로 지적된 만큼 이런 문제가 개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다카이치와 고노는 일본도 록다운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 혹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 갈등의 요인인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은 3명 모두 강경한 편에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명의 주자 중 가장 우익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반복했고 젊은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해온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침해 등을 비난하는 국회 결의에도 의욕을 보이는 등 중국과의 관계도 부정적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전날 보수 우익 성향의 작가 야쿠타 나오키가 사회를 맡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거론하고서 억지력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오랜 기간 외무상을 지낸 만큼 기존의 한일 관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좁습니다. 그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당사자기도 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에서의 소송 등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는 1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자민당 정권이 계승해온 역사 인식을 이어가겠다고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아베 정권 후반부 외무상을 지낸 고노 역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추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국방 이슈와 관련해선 사이버, 우주,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해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주자 가운데 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노 담당상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민영방송 TV 도쿄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유권자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 27%가 고노를 택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17%, 기시다 14%, 다카이치 7%,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2%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 지지층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고노 31%, 기시다 17%, 이시바 13%, 다카이치 12%, 노다 1%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2%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퇴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응답자 51%가 국민에 대한 설명 능력을 꼽았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당후를 상대로 29일 실시됩니다. 이후 국회를 소집해 새 총재를 신임 총리로 지명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4일쯤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의 단교, 중국과도 등을 지고
해외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지구촌에서 소외되고 스스로 자멸하려는 꼴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우익들의 주장도 조금 순화됐으면 합니다. 계속 이렇게 단교를 외치면 지구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2년 안에 멸망한다. 아무의 도움도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번 코로나 올림픽 사태를 보고도 정신이 안 들었다는 생각은 나뿐입니까? 대다수 일본 국민은 아베 신조 전 수상에 대한 한국 외교를 지지하고 있다. 누가 총리가 되든 국가 간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꺼림칙한 한국을 대하는 자세는 여전하다. 한국에서 그렇게 신경 쓸 정도로 아베 내각에서의 이란 정책이 싫었나? 이들 중 누가 총재가 되더라도 대남 유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하면 자민당이 지지를 잃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쪽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골라 반이라면 된다. 한국은 쓸데없는 참견이야. 그로서는 사정이 좋은 총리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처럼 안이한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격감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대다수 일본 국민은 아베 정권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어. 한국에 있어서는 곤란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곤란한 상황을 부른 것은 한국 자신이니까. 남조선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는 건 신용도 안 되고 좋지 않아. 한국은 일본 일인이 말참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자꾸 정책 방향을 바꾸는 어떤 나라와는 다른 겁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쉽게 결론 내릴 정도로 일본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인 중에서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대실패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 경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 금융정책을 걱정하세요. 한국에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종주국은 아니다. 예종에서 일본의 국부를 팔아먹는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 아베 정권 때의 외교는 최고였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자세는 특히 칭찬받는다. 특히 한국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문제없다. 향후에도 계속될 거다. 한국 보도가 훌륭하게 들어맞았다. 덧붙인다면 일본회의 보스 아베에게 아양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게 일본의 정치라니 이렇게 허술한 일일 수가. 지금까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었던 총리 후보들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